마음이 잠시 머무는 시간, 여기는 마음 오롯이입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 그 중에는 이상하게도 만날수록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나르시시스트. 이들은 아주 교묘하게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지치게 만듭니다. 한 번만 들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상하게 피곤해지고 내 기분까지 가라앉게 만드는 말들이 있죠. 오늘은 이 말을 통해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은주 씨는 사춘기를 맞이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요즘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예전과는 달리 방에 틀어박혀 지내고 대화도 줄어드니 자연스레 부모로서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죠. 어느 날 사소한 의견 차이로 아이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은주 씨는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말을 안 듣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은주 씨에게는 잠깐의 한마디였지만 이 말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힘듦을 아이 탓으로 돌리며 은연중에 너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이죠. 은주 씨는 속이 후련해진 것 같았지만 그 후로 아이는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대화조차 점점 더 줄어들어갔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는 자녀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라는 말을 하며 죄책감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맞추지 않으면 마치 자녀가 부모의 고통을 유발한 것처럼 몰아가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죠. 이런 말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고통이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끼게 하고 결국 자녀는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면서도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도록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 결과 자녀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부모의 요구에 얽매이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용기를 잃어가죠. 결국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자녀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떠넘기기보다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는 말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은 자녀를 부모의 기대에 얽매이게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런 따뜻한 사랑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잘했어 봐. 내가 일어나. 혜진 씨는 남편 민수 씨와 결혼 생활을 하며 작은 다툼을 반복해 왔습니다. 민수 씨는 화가 나면 곧잘 목소리를 높였고 그때마다 다툼의 책임을 혜진 씨에게 돌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는 직장에서 일이 길어져 예상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수 씨는 차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뭐하다 이렇게 늦었어? 혜진 씨가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자 민수 씨는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찍 온다고 했으면 제때 왔어야지. 네가 잘했어 봐. 내가 일어나. 내가 이러니 짜증이 안 나? 순간 혜진 씨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민수 씨가 늦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려는 듯 했고 마치 자신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수 씨는 화가 난 이유를 정당화하며 혜진 씨가 잘못했다는 듯 몰아세웠고
혜진 씨는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민수 씨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까지 하게 되었죠.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화나 감정을 정당화하며 상대에게 내가 잘했어 봐, 내가 일어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에는 자신의 감정이 상대의 잘못 때문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마치 자신이 화를 낼 이유가 충분하다는 듯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말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상대방이 그들의 기준에 맞춰 행동하도록 압박하려 합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게 되어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이롭게 한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더욱 깊어집니다. 내가 잘했어 봐, 내가 일어나라는 말은 상대를 탓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공감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영희 씨는 요즘 동네에서 친해진 친구 민정 씨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정 씨는 언제나 활발하고 리더십이 강한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권유하곤 했죠. 처음엔 신선하고 재미있다 생각했지만 민정 씨의 계속되는 제안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정 씨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영희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요가 해본 적 없지? 내가 아는 곳에 진짜 좋은 강사가 있어. 우리 같이 등록할까?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며 답했습니다. 아, 요가? 근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네. 집에 시간도 맞춰야 하고. 그러자 민정 씨는 마치 영희 씨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살짝 얼굴을 찌푸리더니 곧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다 자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자기 혼자 다니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내가 같이 다녀줄까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는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민정 씨의 말을 들으니 마치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 후에도 민정 씨는 요가 이야기만 나오면 체험 강좌며 예약이며 온갖 일을 자청해서 나섰습니다. 영희 씨, 이번 주말에 체험 강좌가 있대.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게. 민정 씨의 제안이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정 씨는 늘 다 자기 위해서라며 마치 배려하는 척했지만 실은 자신이 정한 계획에 따라 영희 씨를 움직이려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 영희 씨는 민정 씨와의 만남에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계획된 활동에 맞추는 자신을 발견하며 왜 내가 민정 씨 계획에 맞춰야 하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상대를 움직이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의 결정과 의견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널 위해서야 같은 말로 상대방이 자신을 따르도록 유도하죠. 마치 본인만이 상대방의 인생에 필요한 리더인 것처럼 나 없이는 좋은 결정을 내리지 못할 거야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마치 희생자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넌 날 고마워해야 해라는 심리를 통해 상대가 본인에게 의무감을 느끼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들은 배려라는 포장을 통해 상대방을 무언가 빚을 진 사람처럼 여기게 하고 그로 인해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 안에 두기 위해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우월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은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 내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려는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그 관계에서 주목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것이죠.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뜻이 옳다 해서 반드시 남의 뜻이 그르다고 할 수 없다. 진정한 배려와 존중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배려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진심 없는 가짜 배려는 결국 우리를 지치고 상처받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위한 사람과 자신을 위해 나를 통제하는 사람을 부드럽게 구별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진수 씨는 같은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 민철 씨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민철 씨는 사교성이 좋고 주도적인 성격 덕분에 사람들이 따르는 스타일이었죠. 진수 씨는 처음엔 그런 민철 씨와 친해지면서 회사 생활에 큰 힘을 얻었지만 민철 씨와의 관계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퇴근 후에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가 중요한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서둘러 사과하는 진수 씨에게 민철 씨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뭔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맨날 늦고 자기 일만 신경 쓰면서 약속은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민철 씨와의 약속에 늦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마치 진수 씨가 늘 무책임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느낌이었죠. 민철 씨는 항상이라는 말을 덧붙여 진수 씨가 늘 그랬던 것처럼 비난하고 그 말은 진수 씨의 마음에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민철 씨는 틈만 나면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라며 진수 씨의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그만 실수가 생겨도 마치 진수 씨가 무조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곤 했죠. 결국 진수 씨는 민철 씨 앞에서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무슨 말을 하든 민철 씨의 평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도 항상 그랬다는 말을 듣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행동을 하나의 고정된 패턴으로 비난하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맨날, 매번과 같은 과장된 표현을 써서 상대방이 마치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런 비난은 사실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자신을 의식하고 그들의 기대에 맞추도록 유도하죠. 상대방이 점차 그들에게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며 조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결국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어주는 심리적 무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가 늘 자신의 통제 아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다. 타인을 조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늘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라며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를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내 곁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과 비난으로 나를 흔들려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따뜻한 지혜를 가져보세요. 5번째,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지영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 친구인 소영 씨와 자주 만나왔지만 요즘 들어 소영 씨의 무심한 말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모임에서는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을 조심스럽게 말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임 도중 다른 친구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영 씨는 소영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소영아, 나도 그냥 넘길까 하다가 한번 말해보려고. 네가 가끔 농담처럼 하는 말들이 사실은 좀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 어쩌면 나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자 소영 씨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피식 웃으며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영아,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농담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지영 씨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진지한 이야기가 그저 예민한 반응으로 치부되니 억울하기도 하고 말이 헛나간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소영 씨는 계속 지영 씨에게 넌 정말 예민하다니까? 라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지영 씨는 점점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닌지 혼란스러워졌고 소영 씨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표현하기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조종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나 불만을 일축해버리고 상대를 과민하게 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짓고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나르시시스트의 앞에서 점점 입을 다물게 되고 자신의 감정이 과연 맞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 표현을 억누르고 자신이 관계의 중심에 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죠. 또한 예민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유도하는 심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우월감을 주고 상대가 자신의 통제에 맞춰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아량은 타인의 결점을 보지 않는 데 있다. 감정이란 저마다의 고유한 반응이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내 감정을 무시하고 조종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나의 마음을 억누르고 상처를 남기게 합니다. 진심으로 내 감정에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제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혜를 가져보세요. 6번째, 내가 오해한 거야. 재훈 씨는 직장 동료인 수연 씨와 자주 일적으로 함께하다 보니 친해진 사이였습니다. 처음엔 수연 씨의 친절하고 활발한 성격 덕에 대화도 잘 통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연 씨의 말투와 행동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 씨가 재훈 씨에게 사소한 프로젝트의 일정 조정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은 씨, 이거 원래 다음 주까지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알지? 조금 미뤄줘. 수현 씨의 요청대로 재훈 씨는 기한을 조정했지만 정작 회사 상사에게 혼나고 말았죠. 일정이 변경된 이유를 상사에게 설명하자 수현 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재은 씨가 오해한 거야. 내가 조정하라고 했던 건 아니잖아? 그냥 참고만 하라고 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훈 씨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수현 씨가 먼저 부탁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재훈 씨에게 돌리려는 수현 씨의 태도에 배신감마저 느껴졌죠. 이후로도 수현 씨는 일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오해한 거야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마치 재훈 씨가 오해한 탓이라는 듯 몰아붙이곤 했습니다. 결국 재훈 씨는 어떤 일이든 수현 씨와 함께하는 상황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현 씨가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자신이 문제의 원인인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내가 오해한 거야라는 말에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잘못 이해했거나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단정 짓죠. 이런 말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이나 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 나르시시스트가 관계에서 더 우위에 서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오해한 거야라는 말은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듯한 느낌을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점점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고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이런 말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을 오해하기 쉬운 사람으로 몰아가며 상대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이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결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라. 진정한 성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늘 내가 오해한 거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싸줄 때 깊어집니다. 이제는 내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책임지는 사람과 책임을 회피하며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따뜻한 지혜를 가지세요.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들은 강한 자기애로 인해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맞춰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혼란을 줄 수 있죠. 이제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음오롯이었습니다.